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쪽짜리 성공에 그친 우리 웹툰 엔터의 상장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간밤에 웹툰 엔터가 상장을 했고요. 어쨌든 뭐 성황리에 성공적인 뭐 상장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모가 상단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 크게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5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뭐 성공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야, 저게 뭐냐, 그쵸? 예, 웹툰 엔터는 시세가 어찌 됐든 간에 어제 간밤에 그래도 좀 올랐고,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5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거 뭐냐, 네이버는 꿈쩍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오늘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 자, 이게 참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었던 웹툰 엔터의 상장 이슈도 역시나 뭐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면서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속 태우고 또 마음 아픈 상황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구나. 평가를 좋게 받고 있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상승에 그칠지 좀 더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쪽 그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성을 바라보면서 좀 더 주가가 위로 좀 더 올라갈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아무래도 상장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에 대한 어떤 그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상장된 이후에 그 가치가 조금 더 부각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다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주가가 또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웹툰 엔터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너무 쫓아붙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또 직접적으로 또 미국 주식을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려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는 뭐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난 네이버에 관심이 있어서 네이버를 좀 사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높은 가격도 아니고 17만 2천 원 정도, 약 한 4% 정도 가격 수준까지 좀 회복을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또 이게 다음 달로 가면서 18만 원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좀 빠르게 좀 올라와 주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우상향으로 돌려 세워지니까 62평이야 좀 더 시차를 걸리고 좀 돌파가 되더라도 좀 안착하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지금 우상향으로 단기 추세들도 여기에서 회복한 이후에 또 무너진 이후에는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야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튀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빨리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를 뭐 어디 목표치를 막 올려 세우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가격들도 계속 내려왔죠.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죠? 예, 바로 평가 자체가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우리 이쪽 인터넷 관련된 업종, 또 이쪽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또는 뭐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쪽 다 연결돼 있으니까, 엔터 관련되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웹툰 엔터의 상장으로 인해서 또 이쪽 그 피코마, 카카오에 대한 또 피코마 부분들도 나중에 그럼 우리 피코마도 상장해 볼까라고 하는 카카오 내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좀 이제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여져야지 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악재가 일단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쵸? 네. 지금 일단 긍정적인 거 하나 일단은 터졌고요. 그쵸? 예. 잘 일단은 긍정적으로 잘 이어졌고, 그러면 이제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게 뭐예요? 바로 2분기 실적이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2분기 실적들이 지금 긍정적이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다 기저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전망치 대비해서는 어떨지는 조금 더 우리가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당장으로서는 전망치가 밝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호재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 달 7월 5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2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종목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카카오하고 네이버. 실적이 그래도 좀 1분기도 나쁘지 않았고 2분기도 괜찮은데 주가는 계속 바닥치고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얘네들 이제 좀 관심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주가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부분들. 그리고 웹툰 엔터의 상장이 어쨌든 네이버와 우리 카카오를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되는, 얘네들 너무 많이 빠졌는데 좀 릴레이팅 재평가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우리가 좀 부각시킬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거 좀 볼게요. 부정적인 건 뭐예요? 바로 라인 야후에 대한 매각 부분들이 지금 아직 깜깜 무소식이에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물론 앞에서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이 악재는 결국은 빨리 털어내는 게 좋다. 주식시장에서 악재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쉬쉬하거나 숨기거나 감추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악재가 되거든요. 악재로 나중에 돌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라? 계속 공개석상에서 나와서 언급을 해라. 그게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알려진 악재로, 이건 오히려 주가의 방어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숨겨서도 될 것도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나와서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소프트뱅크와 뭐 협의는 중에 있는데 합의는 안 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깜깜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늦게 갑자기 우리 30% 매각해야 되는데 라고 나오면 이게 바로 악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합의가 될 것 같고, 지금은 네이버 측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 정도, 뭐 소프트뱅크에서는 뭐 20%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투자자분들? 오픈 시켜야지. 오픈. 그 왜 오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네이버가 지금 우위에 있나요? 네이버가 지금 위에서 뭐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가 지금 뭐 짱역할하면서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금 일본 그 소프트뱅크나 또는 일본에 지금 뺏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불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리하잖아. 그러면 큰 목소리를 누가 내줘야 돼? 우리가 내야지. 왜냐면 일본 쪽에서는 자꾸 그냥 툭툭툭 던지면서 우리한테 자꾸 던질 거란 말이야. 압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누가 자꾸 공론화 시켜야 돼? 네이버 측에서 해야지. 정부에서 뭔가를 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니까요. 정부에서 뭔가를 하길 바라면 안 돼. 지금 이번 정부는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송해요. 좀 화가 또 올라오네. 지금 어떻게 관계 형성이 되고 있어요? 미국 밑에 일본 있는 건 다들 아시죠? 바로 일본 밑에 한국으로 지금 이 수주 계열화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 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지금 거의 그냥 그런 느낌으로 지금 뉘앙스로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지금 이 입장에서 자기네들 원하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저 오염수도 방류해버리고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저 독도도 뺏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업 자체적으로 이거를 언론화, 공론화 시켜가지고 자꾸 언급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압박을 해야 돼요?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일본 기업들을 압박해야죠.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정도의 수준이야. 너희들이 이런 정도의 예, 수준에서 우리한테 대응하고 있어. 너 심해도 너무 심하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건드려야죠. 일본 내부를요. 일본 정치를 건드려야 되고, 왜냐면 이것도 역시나 일본 정치 내부에서는 또 반발하거나 또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일본 내부에서 실제 일본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때요? 공론화 시켜야죠. 이거를 네이버에서 왜 못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자꾸 쉬쉬하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툭 그냥 던져서 그냥 매각해버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조우라고 하는 짓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시간은 딜레이 시켰고 일단은 상장까지 마무리된 마당에 어쨌든 악재에 대한 이 혹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혹을 빨리 좀 떼내야 된다. 예, 그 말씀 드리겠고 일본 측에서는 7월 초, 뭐 7월 1일 뭐 이렇게 언급을 좀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일단은 그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로 가면서 우리 네이버 측에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소프트뱅크와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자, 이 부분이 일단은 일시적으로 악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들이 오히려 바닥이 잡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재 털이 그래서 악재 소멸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고요. 결국은 호재는 2분기 실적 그리고 지금 웹툰 엔터의 재평가 그 평가를 통해서 네이버를 다시 한번 릴레이팅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카카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좀 잘 잡는 과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이 과정이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나 굉장히 어려운 지금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네이버나 우리 저 카카오 입장에서는 다음 달 7월 달 그리고 8월 달 어쨌든 실적은 뒤늦게 발표를 하니까 카카오도 8월 달 실적 발표를 좀 기대해 보면 7월 달은 어쨌든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 8월 달로 연속적으로 실적 기대감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7월 달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원래는 우리가 6월 달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6월 달 좀 쉽게 얘기하면 진짜 주가 그냥 망했잖아요. 주가 방어 하나도 안 됐어요.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7월은 반등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기대했었던 요 가격들 있죠? 43,000원 뭐 그다음에 네이버는 172,000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들로 우리가 회복을 기대해야 된다. 분명히 부정적인 것은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노이즈니까 이 부분들은 네이버 측면에서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좀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 관련돼서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언론 플레이 잘 하고 있거든요. 뉴스 기사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 시즌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로 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우리 하반기 또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어떤 개발 속도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 AI 빼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얘기할 게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계속 강조해야 돼요. 시장이 지금 인공지능 AI로 가는데 뭐 자꾸 딴소리야. 그쵸? 할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왼쪽입니다. 왼쪽 ETF 업종들 가운데서 최근에 코덱스 삼성증권에서 상장시켜 놓은 겁니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상장된 거예요. 참나 요거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 11월
네, 작년 11월께 상장된 거고요. 얼마 전에 상장된 거 요거 알려드릴게요. 요거 어디 갔나요? 어, 요거 미국 AI 테크 미국 AI 테크 탑 10. 예,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상장된 거.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상장됐어요. 6월 25일 상장됐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름에 써져 있잖아요. 미국 AI 테크.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테크 기업의 탑 10. 예,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펀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패시브 자금을 이쪽으로도 많이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ETF 펀드 상품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야? 거기 몇 천억씩 계속 자금을 투자해서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미국계 기업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국내 기업들 여기 여기에도 자료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잖아요. ETF 삼성증권에서 상장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보세요. 편입되어 있는 종목.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거 누가 편입되어 있나? 보세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ISC, 심텍, 하나마이크론, 대덕전자 등등등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돼 있죠. 그쵸? 그리고 뭐 코스피 기업도 있지만 코스닥 기업들도 다수 좀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장비, 반도체 장비 주식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반도체 장비 관련 주식들 가운데서 이들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PSP 이들 기업들 매매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투자자분들. 나중에 매매하게 될 때. 예,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우리 네이버와 또는 카카오가 같이 편입되는 것도 편입되는 거지만 AI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서 결코 네이버, 카카오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미 많이 뒤처져 있지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개발 속도를 내야 된다. 그리고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해라. 예. 당장 그거를 우리가 투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라는 게 우리 한 5년 동안 한 5천억 투자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중간중간에 5천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한 2년 투자하다가 요거 조금 수정 보완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1,000억씩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예. 말이라는 게 또 그렇고, 그쵸? 다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활용. 예. 주식시장에서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누구를 오로지 위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자기 기업들 그리고 자기 임직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들이 결국은 주식을 사주고 팔고 할 텐데 그 주주들이 많이 사줘야 주가는 오르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 카카오는요? 마찬가지죠. 우리 네이버는요?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러면 주주들이, 많은 주주분들이 사줄 수 있게, 매수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계속적으로 유도해야죠. 유도는 뭐예요? 유도하려면 저기 파리 올림픽에서 그 유도 말고, 예, 우리 유도 응원합시다.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카카오가 어디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예, 미래에는 얼마나 어떻게 해서 진두지휘해서 좀 사업 성과를 좀 낼 수 있는지, 실적은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뚜렷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예? 단기적인 것부터 해서 중장기적인 것까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조금씩 수정 보완을 해야죠. 어떻게 이번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조건 5년 10년 뭐 밀어붙일 수 있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큰 틀에서 윤곽을 우리가 숫자적인 위주로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우리 카카오 뭐 하반기까지 뭐 어마무시하게 이런 쪽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쪽이 좀 내용이 나올 수 있대. 야,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야, 이렇게 싼 주식인데 우리 좀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죠. 참 어렵습니다. 그쵸? 하지만 긍정과 부정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우리 카카오하고 네이버, 특히 네이버 측에서 이번 기회에 긍정적인 부분들과 또 악재 부분들을 잘 털어내면 분명히 바닥 잡고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분명히 또 효과로 반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소식들, 더 좋은 아이디어들로 투자자분들에게 그 투자를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의견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